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자 전세계 경악, 가능성 16%의 벽을 뚫은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결국 한국이 해냈습니다. 한국형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는데요. 21일 오후 4시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하며 마음 졸인 순간에 누리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굉음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누리호는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에 따라 지표면 700km 안팎의 고도에서 초속 7.5km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에 긴장감이 맴돌던 공식 발표가 있기 전 미리 성공한 것이 확실하다는 스포 장면이 있어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바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이정호 과기부 장관의 얼굴 표정만 봐도 아,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다들 같은 얼굴로 흐뭇하게 누리호 발사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섰다며, 이어 대한민국의 하늘이 활짝 열렸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누리호 3단에서 발사된 성능 검증 위성이 지구 700km 궤도에 안착한 것이 확인된 순간엔 지난 12년 3개월 동안 오직 이날만을 위해 달려온 항우형 개발진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린 우주강국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만이 과점하고 있던 발사체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죠. 심지어 우리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입니다. 위성을 쏘아 올린 75톤급 액체연료 엔진을 비롯해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까지 모두 하나하나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했는데요. 2015년부터 누리호 개발을 진두지휘해온 고종한 본부장은 러시아와 나로호를 개발할 때 러시아가 한국인들은 그냥 손 떼고 가만히 있어라, 다 되면 말해줄 테니 참여하지 마라 라는 비아냥 섞인 말까지 들었는데, 누리호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 조립해 어떤 서름도 없이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리호의 국산화율은 94.1%에 달합니다. 로켓에 쓰이는 부품은 무려 37만 개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압력온도 센서 등 기성품과 일부 소형 부품을 빼면 전부 국산입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위성을 다른 나라 발사체에 빌려 쏘아 올렸는데요. 이에 해외 발사체 업체가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국제 정세에 따라 외국 발사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올 하반기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계획대로라면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대체 로켓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의 성공은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맞은 성공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 당시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3단 엔진이 조기 연소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조차도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었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었습니다. 항우연은 1차 발사에서 확인된 3단 로켓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한 뒤 2차 발사에서는 기술적 개선 조치를 취했고 이번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BBC는 우주 발사체의 성공 가능성은 평균 16%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은 이 벽을 엄청난 추진력으로 뚫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성공을 계기로 항우연이 2027년까지 총 674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누리호를 향후 4차례 더 발사해 기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미국의 스페이스X와 같은 국내 우주 산업체를 육성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누리호 사업은 300여 국내 기업에 엔지니어 500여 명도 참여한 민관 합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리호 부품 총 조립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맡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로켓 액체 엔진 개발에 참여, 발사대는 현대중공업이 주축이 돼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기초산업 역량이 얼마나 우수한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총 사업비의 약 80%인 1조 5천억 원이 국내 산업계에 집행되었는데요. 이로써 국내 기업들이 우주산업 분야에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0년 시작된 누리호 개발은 사실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웠는데요.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우주 분야에서 오직 우리만의 힘으로 답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4년 만에 실시한 첫 엔진 연소 테스트의 불꽃은 채 10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여론은 반세기 전 미국은 달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와 무슨 우주 개발이냐 라는 냉소적인 여론도 늘 뒤따랐죠. 거기다가 1차 발사 시도도 실패하자 부담감은 더 커졌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있어 그 막대한 부담감을 이겨내는 것은 스스로와의 싸움이었는데요. 각자
필사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긴장도를 좀 다소 높이긴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마지막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의 평정 상태를 가지고 가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긴 한데 발사체는 한 8개 정도의 그 전자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한테 하나하나씩 말을 걸어요. 야, 너 잘했니? 잘했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 아, 맞아.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나름 그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좀 이완을 시키는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설계 과정들 그리고 시험 과정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학관 주변을 걷기도 하고 또 발사대까지 걸어 올라왔다가 걸어 내려가기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아마 100번을 발사해도 부담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연구원들은 2달간 밤을 새우면서 실패 원인을 찾았는데요. 비행 정보를 담은 데이터 2,600건을 세세하게 역추적하여 그 결과 3단 산화제 탱크 안에 있었던 헬륨 탱크 고정부가 로켓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풀리면서 미세한 균열을 낸 것을 확인했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딛고 성공한 누리호는 국민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 순간의 감동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뉴스 수어 통역사였습니다. 누리호 발사 당시 통역사의 실감나는 표현은 보고만 있어도 누리호가 그 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부앙부앙 퓨슝슝 하면서 엔진이 가동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르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누리호의 성공은 우리 국방력 강화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나라에 공개하기 힘든 군사위성을 언제든 우리 힘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고, 특히 우주발사체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누리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추진 방식, 구조, 단분리, 유도 항법 제어 등 대부분의 기술에서 일치합니다. 발사 후 지상으로부터 200km 대기권을 넘어간 후 목표 궤도에 진입해 인공위성을 분리시키느냐, 아니면 1000km의 고도까지 계속 상승했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 낙하해 지상을 공격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발사체 끝에 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러시아의 우주발사체인 드레프르 로콧도 핵무기를 실던 ICBM의 위성을 탑재한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이 사실상 ICBM을 확보했다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리호 엔진 개발회사 본심 나왔다. 지구로 향하는 기술이란다. 누리호 성공을 축하하는 수상한 단체가 있다. 국방부다. 누리호 도색이 벗겨지면서 원래의 색상이 드러났다고 한다. 알고 보니 국방색이란다. 국방부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중국은 우리 누리호 기술력이 낮다며 폄하하는데 사실 맞는 말이다. 기계 오류로 중국 베이징 자금성 쪽으로 수직 낙하할 수 있음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 국방대 교수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장거리 미사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대형 로켓 기술에 성공했는데 300톤급 추력 액체 엔진 기술은 중형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였죠. 외신 역시 한국의 누리호가 궁극적으로 한국형 ICBM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주목하였습니다. AP통신은 핵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과 생사의 군사대치 상황인 한국이 우주 기반의 정찰 시스템과 미사일 장거리화를 시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세계 10번째 경제 강국인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및 스마트폰을 세계 시장에 핵심적으로 공급하는 나라이지만 우주 개발 프로그램은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에 많이 뒤처졌는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였죠. AP통신의 말처럼 주변국에 비해 한국이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한데 그건 주변국이 좀 또라이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교생 200명 중에 전교에서 7등이지만 반에서는 4등인 한국이랄까. 미국 CNN 방송은 이날 한국이 우주기술 분야에서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누리호 이전의 발사체들은 모두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지만 누리호는 한국 자체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에 향후 다양한 미래 위성과 관련 임무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BC는 100% 메이드 인 코리아 우주 발사체 성공으로 산업과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주 기술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미국의
한국의 국제무기 거래 규정에 따라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됐기 때문이다면서 자체 발사체를 갖고 싶다면 기술 전수를 기대하기 힘든 조건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한국은 이번 성공으로 우주산업과 군사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지난 누리호 발사 실패를 두고 1970년대 중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평가절하했었는데요. 이번 발사 성공 때에도 성과를 말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시보는 중국 원로 우주항공 전문가인 황지청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황지청은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뛰어난 반면 우주항공 기술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며 한국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것이 위성산업 발전에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로켓 엔진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산업 기초와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갈 길은 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주하는 거야 뭐야. 신한군사망은 한국 누리호에 숨겨진 사실은 ICBM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며 동북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군비 증강은 자제해야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 이제 앞으로 모든 긴장의 책임은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도발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도 누리호 발사 성공이 뉴스 상단에 오르며 관심을 받았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와 성공하면 뭐해, 우리는 이미 50년 전에 했는데 한국 놈들 위성이니 뭐니 해도 결국은 미사일 개발한 거다.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혹시 우리 기술진 데려간 거 아니야. 축하해 한국. 계속 실패하더니 드디어 김치와 케이팝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겠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걸음마를 뗐다고 봐야 한다. 우리 중국에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지.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형님과 아우를 넘어 아버지와 아들뻘쯤 되려나. 한국인들 특징이 별거 아닌 일에 엄청나게 과장해서 부풀리는 게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좀 맞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